자,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뉴스면 살펴볼 차례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만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폭스바겐 방산 진출 검토, 유럽서 수주 경쟁 우려 커진 한국 기업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최근 유럽 방위 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하면서 방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은 실제로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450조 원 수준이던 방위비를 앞으로 3배 가까이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생산 무기 구매 비율을 35년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의 수익성 악화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 방산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미 자회사인 만트럭과 독일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과의 합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본격적인 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제 유럽 내 생산 시설을 갖춘 현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독일 라인메탈도 자동차 공장을 방산 시설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의 강점이었던 생산 속도 격차마저 좁혀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정부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보복 퍼붓는 캐나다와 유럽, 차분한 멕시코와 브라질. 미국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총 6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의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다음 달 초부터 미국 위스키와 같은 주류에 이런 주류를 포함해서 주요 품목의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렇게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당장의 보복 조치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유예 조치가 일관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라면서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보복과 협상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돈 없어 폐업할 판, 공포 최악의 상황, K바이오 어쩌나.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의 바이오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은 바이오 분야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고요. 정부 연구과제 수주도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되자 대규모 폐업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1년만 해도 연간 3조 7천억 원이 넘던 국내 바이오 투자금이 지난해에는 1조 원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해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오히려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퓨틱 같은 유망 바이오 기업들도 목표 공모가를 채우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바이오 관련 연구과제 지원 역시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K바이오 펀드는 초기 단계 기업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춘 금융 규제 완화와 초기 단계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K바이오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OLED 등 미래 먹거리 줄줄 샌다. 해외 기술 유출 역대 최다.
최근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들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LG 디스플레이 출신 4명이 휴대폰으로 OLED 관련 기술을 몰래 촬영해서 중국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뒤에 대형 OLED 공정과 설비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중에 한 명은 2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를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오랜 베테랑들도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2명이 20 나노미터급 D램 공정 자료를 빼돌린 후에 중국 업체를 차려 D램 개발에 나섰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검거 건수는 총 27건으로 그중에 11건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사례 중 74%는 중국으로 유출이 됐고요. 기술 분야로는 반도체가 9건, 또한 디스플레이가 8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법연관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관련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는 전담 수사원 증원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텔 새 선장의 베테랑 리프탄, TSMC 동맹 속도 내나 오늘 미증시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몇 달간 CEO 공백 상태였던 인텔이 마침내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및 파운드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리프탄 전 케이던스 CEO가 그 주인공이 됐는데요. 탄 신임은 CEO 취임사에서 엔지니어링 중심의 회사로서 인텔을 재편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자 파운드리 업체로서 입지를 확립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복귀로 인해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탄은 2009년부터 21년까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를 이끌며 주가를 무려 3,200%나 끌어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TSMC, 삼성전자,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인텔의 사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람부탄이 인텔 이사회를 떠날 당시에 파운드리 사업 방향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전략에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TSMC와의 지분 공동인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4.5% 상승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탄 CEO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4% 넘게 올랐고요. 앞으로 인텔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할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이 수장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장의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TSMC와도 어떠한 동맹을 맺게 될지 또 반도체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소식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